어느 날 새벽 그녀는 유아병동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다. 작은 병실 창문 너머로 잠든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따뜻해졌다. 그녀는 창문 너머의 아이들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들의 모습에서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어린 시절을 보았다. 그때 그녀의 눈에 한 아이가 들어왔다.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침대 옆에 홀로 앉아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유은아. 지수의 시선은 은하의 손목으로 향했다. 은하의 가늘고 하얀 손목에는 흐릿한 화상 자국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수는 자신의 왼쪽 손목에 있는 흉터를 무의식적으로 만졌다. 그녀의 손목에도 은하와 비슷한 화상 흉터가 길게 남아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를 상징하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이었다. 지수는 그 아이와 자신 사이에 어떤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며칠 후 지수는 병동 복도에서 청소를 하던 중 한 남자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주사를 맞기 싫어하는 아이의 울음소리는 병원 전체를 울릴 만큼 크고 격렬했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달래려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지수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깊이 잠들어 있던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색종이를 꺼냈다. 그리고는 조용히 아이와 엄마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지수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고 엄마는 낯선 청소부 직원의 등장에 의아해했다. 지수는 아무 말 없이 아이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아이는 훌쩍거리며 지수의 손에 들린 종이를 바라보았다. 지수는 아이의 눈을 보며 조용히 종이 접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매우 능숙했다. 종이는 순식간에 작은 나비 모양으로 변했다. 지수는 나비 한 마리를 더 접어서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 나비는 아프지 않아. 너도 아프지 않을 거야. 그녀의 낮은 속삭임에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지수가 건넨 종이 나비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지수의 나비와 엄마가 사준 장난감들을 비교해 보았다. 엄마가 사준 장난감들은 크고 비쌌지만 지수가 만든 종이 나비는 작고 소중했다. 아이는 지수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의 엄마는 지수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녀는 지수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이가 진정했네요. 지수는 고개를 숙여 미소 짓고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녀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아이의 울음이 멈추고 그 작은 나비가 아이에게 평화와 위로를 가져다 준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의 작고 소박한 행동은 아이와 아이의 엄마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지수는 이 작은 행동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여전히 세상을 향해 따뜻한 마음을 열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록 지수는 유은아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았다. 은하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늘 혼자였다. 그녀의 손에는 항상 그림책과 크레파스가 들려 있었다. 은하의 그림은 늘 쓸쓸했다. 그녀의 그림 속에는 늘 혼자 있는 아이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한 여자가 그려져 있었다. 여자의 손목에는 은하와 비슷한 화상 흉터가 그려져 있었다. 지수는 은하의 그림을 보며 그녀의 상처와 고독을 느꼈다. 지수는 은하의 곁에 조용히 앉아 그녀의 그림을 함께 보았다. 그녀는 은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지수의 존재는 은에게 어떤 위로가 되어주는 듯했다. 은하는 지수에게 경계심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지수는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은하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은하의 손목에는 여전히 그녀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 흉터는 지수의 마음속에 깊은 아픔을 불러일으켰다. 지수는 은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그녀의 뒤에서 은하가 작별 인사를 하려는 듯 손을 흔들었다. 지수는 텅 빈 복도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은하의 그림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녀는 은하의 곁에서 잃어버린 자신의 기억을 조금씩 되찾아가는 듯했다. 그녀는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은하를 향한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가족을 만난 듯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었다. 지수는 자신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보았다. 그 흉터는 그녀의 아픔을 상징했지만 이제는 은하와 그녀를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 된 것 같았다. 지수는 그 끈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지 알지 못했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유민준에게 병원이라는 공간은 차가운 침묵과 절망이 가득한 곳이었다. 그는 렉서스 그룹의 젊고 유능한 CEO였지만 병원 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의 모든 성공과 권력은 의미를 잃었다. 그는 매주 정해진 시간에 이곳을 찾아왔지만 그의 마음은 늘 무겁고 공허했다. 그의 유일한 딸 유은하가 이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은하는 5년 전 어머니를 잃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깊었고 그 후로 단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다. 민주는 병실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섰다. 은하는 침대 옆 창가에 앉아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민준의 등장에도 은하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익숙한 풍경이었다. 그는 딸의 옆에 앉아 그녀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은하야, 아빠 왔어.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그는 이 침묵에 익숙해졌지만 매번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민주는 은하의 그림을 보았다. 그림 속에는 늘 한 소녀와 한 여인이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손목에는 흐릿한 흉터가 그려져 있었다. 그는 그 그림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은하는 그림으로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 그림 속 여인은 누구이며 그 흉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민주는 딸의 마음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없었고 그 사실이 그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딸의 마음을 여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좌절했다. 그는 딸을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었지만 딸의 목소리만은 되찾아줄 수 없었다. 그는 밤늦게까지 병원 복도를 서성였다. 불 꺼진 복도는 그의 마음속 공허함과 비슷했다. 그의 뒤를 따라다니는 그림자는 그의 외로운 삶을 상징했다. 그는 그저 딸의 그림 속 여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흉터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그것이 은하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오후 민주는 답답한 마음에 은하를 데리고 병원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은하는 늘 그렇듯이 무표정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민주는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걸었다. 그때 정원 한 구석에서 한 여자가 꽃밭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길은 매우 부드럽고 섬세했다. 그녀의 옆에는 작은 물통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한 송이 한 송이 정성스럽게 물을 주었다. 그녀는 바로 한설아였다. 설아는 정원을 돌보며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녀의 손길은 섬세했다. 그때 은하가 갑자기 민준의 손을 뿌리치고 설에게 달려갔다. 민준은 놀라 은하를 쫓아갔다. 은하는 설아의 품에 안겼다. 설아는 갑작스러운 은하의 행동에 당황했지만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민준은 그 광경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은하는 다른 사람에게 경계심을 보였지만 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은하는 설아의 품에 안겨 마치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람처럼 편안함을 느꼈다. 그때 설아의 손목에 있는 흉터가 민준의 눈에 들어왔다. 은하의 그림 속에 있던 바로 그 흉터였다. 그는 숨을 멈추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은하가 설에게 속삭였다. 엄마. 그것은 작고 희미한 목소리였지만 민준에게는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은하가 말을 한 것이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여자에게 엄마라고 부른 것이다. 설아는 은하의 말에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은하는 설아의 품에 안겨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민주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들이 떠올랐다. 이 여자는 누구지? 은하는 왜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는 거지? 민주는 은하를 데리고 병실로 돌아왔다. 그의 마음속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전 세계의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은하의 마음을 열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한 청소부 직원이 그 불가능한 일을 해낸 것이다. 그는 설아의 존재가 자신의 삶에 어떤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주는 곧바로 비서에게 지시했다. 한설아라는 직원을 조사해 모든 것을 다 알아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은하의 목소리를 되찾고 싶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설아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그녀가 누구인지, 왜 그녀의 손목에 그런 흉터가 있는지, 그리고 왜 은하가 그녀에게 엄마라고 불렀는지. 그러나 설아는 민준에게 접근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은하를 만난 후에도 여전히 그림자처럼 병원 복도를 오가며 묵묵히 자신의 일만 했다. 그녀는 민준의 존재를 피하려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과거의 아픔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은에게 어떤 상처를 줄까봐 두려워했다. 그녀는 은하를 만나는 것이 행복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삶이 다시 뒤흔들릴까봐 불안했다. 민주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혼란스러웠다. 그의 일상은 완전히 뒤흔들렸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은하의 목소리를 되찾고 싶은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설아와 은하 사이에 어떤 보이지 않는 끈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끈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끈의 정체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의 새로운 장을 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저를 응원해 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유민주는 비서에게 한설아의 모든 것을 알아오라고 지시했다. 그의 지시는 빠르고 냉정했으며 마치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듯 모든 자원을 동원했다. 그의 비서는 설아의 인적사항, 과거 병력 가족관계, 심지어 그녀의 어린 시절 기록까지 샅샅이 조사했다. 며칠 후 민준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설아의 모든 정보가 담긴 두꺼운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민준은 서류철을 넘기며 설아의 삶을 들여다보았다. 한설아 27세. 고아. 5년 전 화재 사고로 부모를 잃음. 그 후 병원 청소부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 서류에 담긴 그녀의 삶은 놀랍도록 단순했고 동시에 너무나도 비극적이었다. 그녀에게 가족은 없었고 그녀의 과거에는 오직 슬픔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서류에는 그녀가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지냈다는 기록도 있었다. 민주는 그 기록을 보며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른 의문을 정리했다. 은하가 그린 그림 속 흉터는 혹시 그 화재 사고와 관련이 있는 건가? 민주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차를 몰고
설아의 과거를 찾아갔다. 그녀가 어릴 적 지냈던 보육원은 이제 문을 닫고 폐허처럼 남아있었다. 민주는 낡은 보육원 건물 주변을 서성였다. 그때 보육원 뒤뜰 한 구석에서 설아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작은 화단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물뿌리개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한 송이 한 송이 꽃에 물을 주며 마치 오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꽃들과 속삭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마스크가 없었고 그녀의 표정은 평화롭고 따뜻했다. 그녀의 손목에는 흉터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민주는 그 흉터를 보고 숨을 멈췄다. 은하의 그림 속 흉터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녀의 옆에는 은하가 그린 것과 똑같은 그림이 놓여 있었다. 그림 속에는 한 소녀와 한 여인이 함께 있었고 그 여인의 손목에는 흐릿한 흉터가 그려져 있었다. 민주는 그 그림을 보며 혼란에 빠졌다. 그는 설아가 은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은하가 왜 그녀를 엄마라고 불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설아의 과거와 은하의 그림을 연결할 수 있는 단서를 찾고 있었다. 2부, 날카로운 의심의 칼날, 루오이다오 엔지지지오, 뮤시 싹벤 민주는 설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소리를 들은 설아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사장님, 어떻게 여기에? 그녀는 마스크를 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민주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이 내 딸에게 접근한 목적이 뭡니까? 당신의 손목에 있는 흉터는 내 딸이 그린 그림 속의 흉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내 딸은 당신에게 엄마라고 불렀죠.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설아는 민준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과거는 너무나 아프고 복잡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민주는 그녀의 대답을 믿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침묵을, 그녀의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당신은 가난한 처지를 이용해 우리 가족에게 접근하려는 겁니까? 우리 회사의 청소부로 들어온 것도 모두 계획된 것입니까? 민준의 비난은 설아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의심했고 그녀의 아픈 과거를 조롱했다. 설아는 민준의 비난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고아이며 화재 사고로 가족을 잃었다는 사실만 말했다. 그녀의 말은 민준에게 어떤 믿음도 주지 못했다. 민준은 이미 그녀를 사기꾼, 기회주의자로 단정짓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분노와 실망만이 가득했다. 3부, 상처받은 마음의 경고, 시안, 바오, 추아, 에모트, 트라이팀톤, 투옹 민주는 설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나는 당신이 내 딸에게 더 이상 접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장 병원을 떠나주십시오. 당신의 행동은 우리 딸에게 더 큰 상처를 줄 뿐입니다. 당신은 내 딸의 마음을 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상처를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설아는 민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은하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은하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지만 그녀의 존재가 은하에게 상처가 될 것이라는 민준의 말에 깊은 절망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설아는 민준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보육원 뒤뜰을 떠났다.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하고 외로워 보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그녀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은하와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은하에게 잃어버린 가족을 보았지만 이제 그 가족을 다시 잃어야 했다. 민주는 설아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과연 옳은 일이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는 설아의 눈에서 그녀의 슬픔을 보았다. 그는 그녀가 은에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믿지 않았다. 그는 오직 논리와 이성만을 믿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설아의 슬픈 눈빛과 은하가 그녀에게 엄마라고 불렀던 목소리가 맴돌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냉철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과 싸우고 있는 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그의 앞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설아의 과거와 은하의 그림, 그리고 그 둘을 연결하는 흉터의 비밀을 파헤쳐야만 했다. 한설아는 유민준의 경고를 들은 후 렉서스 병원을 떠났다. 그녀의 삶은 다시 한번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녀는 병원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기댈 수 있었던 은하를 잃었고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직장도 잃었다. 그녀는 작은 보육원 뒤뜰의 꽃밭에서 위로를 찾으려 했지만 그곳마저도 그녀의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다. 그녀는 민준의 차가운 눈빛과 비난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도는 것을 느꼈다. 당신은 내 딸의 마음을 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상처를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녀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설아는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밤늦게까지 홀로 거리를 헤매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은하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녀는 은하를 볼 때마다 잃어버린 자신의 동생을 떠올렸다. 그녀는 은하의 흉터와 자신의 흉터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고 믿었다. 그것은 분명 어떤 의미가 있는 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준의 오해는 그 끈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설아는 병원을 떠났지만 민준의 조사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설아의 과거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고용했던 탐정에게 그녀의 어린 시절 기록뿐만 아니라 그녀가 지냈던 보육원 화재가 일어났던 고아원의 모든 것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민준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설아가 정말로 은하의 상처를 이용하려는 악인인지 아니면 자신이 오해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설아의 모든 것을 파헤치려 했다. 민준의 조사는 설아의 삶에 더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녀가 새로 구한 아르바이트 자리에서도 그녀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렉서스 그룹 회장님께 접근하려다 실패한 여자래. 아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 했다나 봐.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고 그녀는 다시 한번 고립되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이부 사라진 희망과 시간의 압박, HY봉, 잔 맛바 아피, 룩 토이 기한 한편 설아가 떠난 후 은하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다. 그녀는 다시 말을 잃었고 먹지도 자지도 않았다.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아 설아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에는 슬픔과 그리움이 가득했다. 은하의 건강은 빠르게 악화되었다. 의사들은 은하의 몸에 어떤 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라고 진단했다. 그녀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설아뿐이었다. 하지만 설아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민주는 은하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보며 절망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었지만 딸의 마음을 열어줄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내가 너무 성급했던 건가? 내가 설아를 오해했던 건가? 그는 자신의 의심이 딸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 그는 오직 딸의 목소리를 되찾고 싶다는 간절함만이 남아있었다. 민주는 설아를 다시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이용해 그녀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러나 설아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진 듯 보였다.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민주는 그녀가 살던 낡은 옥탑방을 찾아갔지만 그곳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녀가 일했던 곳을 찾아가도 그녀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존재했던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것처럼 사라졌다. 민준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불안감이 커져갔다. 은하의 건강은 하루하루 악화되었고 그녀의 생명은 이제 위태로웠다. 의사들은 은하가 곧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하는 수술에 대한 공포 때문에 협조를 거부했다. 그녀는 그 어떤 말도 듣지 않았고 그 어떤 사람도 믿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설아뿐이었다. 민주는 이제 설아를 찾지 못하면 은하를 영원히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3부 희미한 단서와 절박한 추적 만 모이모 핫바 추오츠 트루이 주오이 투옅봉 민주는 설아의 흔적을 찾기 위해 마지막 단서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설아가 은하의 그림과 똑같은 흉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했다. 그는 화재 사고에 대한 기록을 다시 검토했다. 5년 전 한 보육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그 사고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몇몇 아이들만이 살아남았다. 설아는 그 생존자 중 한 명이었다. 민주는 그 사고 기록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설에게는 동생이 한 명 있었다. 그리고 그 동생은 화재 사고 당시 실종되었다. 민주는 설아의 동생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보육원의 기록을 뒤지고 당시의 목격자들을 찾아다녔다. 그는 설아의 동생이 화재 사고 당시 심한 화상을 입고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병원 기록에는 설아의 동생이 당시의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었다. 민주는 그 기록을 보고 은하와 설아의 관계를 직감했다. 은하가 바로 설아의 잃어버린 동생이었다. 민주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다. 설아는 은하의 언니였고 은하는 그녀의 잃어버린 동생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동생을 찾기 위해 병원 청소부로 일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은하의 곁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는 은하를 이용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던 것이다. 민주는 자신의 오해와 어리석음 때문에 이들을 갈라놓았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했다. 민주는 마지막 단서를 찾아 설아가 어릴 적 지냈던 보육원으로 다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은하가 그린 그림과 똑같은 흉터가 있는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은하와 설아가 함께 있었다. 그들의 손목에는 똑같은 흉터가 있었다. 민주는 그 사진을 들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설아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설아를 찾고 그녀에게 사과하고 그녀와 은하를 다시 만나게 해주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마지막 힘을 다해 설아를 찾아 나섰다.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함께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유민주는 낡은 보육원 건물 뒷뜰에서 발견한 사진을 손에 든 채 절박한 마음으로 한설아를 찾아 나섰다.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의심 때문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을 뻔했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은하가 그린 그림 설아의 손목 흉터, 그리고 보육원에서 찾은 사진 속의 단서들은 모두 한 가지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설아와 은하는 5년 전 화재 사고로 헤어진 자매였다. 민주는 그녀가 떠난 작은 옥탑방, 그녀가 일했던 편의점, 그리고 그녀가 자주 가던 보육원 뒤뜰을 다시 찾아갔다. 그는 그녀의 흔적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의 비서는 이미 전국에 있는 모든 렉서스 그룹의 지사 직원들에게 설아를 찾는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 설아를 찾아다녔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냉철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싶은 한 남자일 뿐이었다. 민주는 설아가 혹시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화재가 났던 고아원터를 다시 찾아갔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을 했다. 그는 자신의 차를 몰고 폐허가 된 고아원터로 향했다. 그곳은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진 채 잿더미만 남아있었다. 민주는 그곳에서 희미한 설아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곳에 다녀갔지만 이미 떠난 후였다. 민주는 다시 한번 절망했다. 그는 그녀를 영원히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때 민준의 핸드폰으로 비서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사장님 한설아 씨가 은하 양이 입원한 병원 앞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민주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설아는 병원에 나타났다. 그녀는 은하를 보기 위해, 그리고 은하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민주는 차를 돌려 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늦을 수 없었다. 민준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병원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은하는 수술을 앞두고 공포에 질려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다. 은하의 울음소리는 병원 전체를 울렸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은하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은하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고 그 어떤 위로도 그녀에게 닿지 않았다. 민주는 은하의 병실로 뛰어 들어갔다. 은하는 침대 모서리에 웅크린 채 울고 있었다. 민주는 은하를 안고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은하야, 괜찮아. 아빠가 왔어. 하지만 은하의 눈에는 공포만 가득했다. 은하는 민준의 품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다. 그때 민준의 눈에 은하가 그린 그림이 들어왔다. 그림 속의 여인은 여전히 손목에 흉터가 있었고 그녀는 슬픈 표정으로 한 소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설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하야, 언니 왔어. 설아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은하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도 크게 들렸다. 은하는 울음을 멈추고 문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설아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그녀의 손목에는 은하의 그림과 똑같은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은하는 설아를 보자마자 침대에서 내려와 그녀에게 달려갔다. 설아는 은하를 품에 안고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은하야, 미안해. 언니가 이제야 와서 미안해. 설아의 진심 어린 말에 은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 민준의 손에는 설아의 낡은 다이어리가 들려 있었다. 민준은 다이어리에서 5년 전 화재 사고 당시의 기록을 발견했다. 오늘 은하가 나를 찾아와서 엄마라고 불렀다. 하지만 나는 내가 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은하에게 말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다. 민주는 그 일기장을 보며 모든 것을 이해했다. 민주는 은하의 손을 잡고 설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에게 다이어리를 건네며 말했다. 설아 씨, 미안합니다. 제가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은하의 그림, 당신의 흉터, 그리고 이 일기장,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은하의 언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설아는 민준의 사과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진심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났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은하는 설아의 품에 안겨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다쳤던 마음이 설아의 따뜻한 품에서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설에게 은하의 수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그녀에게 은하의 수술을 함께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은하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은하의 손을 잡으며 설아는 그녀에게 속삭였다. 은하야, 무서워하지 마. 언니가 옆에 있을게. 수술실 문이 닫히고 설아와 민주는 수술실 밖에서 은하를 기다렸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에는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은하라는 하나의 끈으로 이어진 가족이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의심과 불안이 없었다. 그들에게는 오직 희망과 사랑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하나가 되었다. 유은하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미소를 띠며 나왔을 때 한설아와 유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며칠 밤낮으로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며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다. 민주는 설아의 강인함에 감동했고 설아는 민준의 따뜻한 마음에 위로를 받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은하의 부모로서의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다. 수술 후 은하는 빠르게 회복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말을 잃은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설아의 품에 안겨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시작했다. 언니, 무서웠어. 불이 났을 때. 은하의 목소리는 자꾸 떨렸지만 그 속에는 오랜 시간 동안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는 감동이 담겨 있었다. 설아는 은하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은하를 잃어버린 죄책감과 그녀를 다시 만난 기쁨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민주는 은하의 회복을 보며 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설아 씨, 제가 당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은하의 상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은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의심했던 모든 순간들을 후회합니다. 부디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민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반성이 담겨 있었다. 설아는 민준의 사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민준의 진심을 느꼈다. 사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 또한 은하를 잃어버렸다는 죄책감 때문에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은하를 다시 만났고 은하는 다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설아의 목소리에는 어떤 원망도 없었다. 그녀는 오직 은하를 되찾았다는 기쁨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용서는 민준의 마음을 더욱 움직였다. 은하가 퇴원한 후 민준은 설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설아 씨, 당신은 더 이상 병원 청소부로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은혜에게 엄마와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이 괜찮으시다면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설아는 민준의 제안에 당황했지만 은하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은하의 눈에서 깊은 사랑과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숨어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은하의 엄마가 되어 은하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기로 약속했다. 민준은 설아를 위해 자신의 집을 새롭게 꾸몄다. 그는 집 안 곳곳에 설아와 은하가 함께 만든 작품들을 걸어두었다. 집은 이제 더 이상 차갑고 텅 빈 공간이 아니었다. 집은 따뜻함과 사랑이 가득한 진정한 가족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설아는 민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녀를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설아와 은하를 데리고 병원 정원으로 갔다. 그곳은 설아와 은하가 처음 만났던 곳이자 은하가 말을 하기 시작한 기적의 장소였다. 민준은 설아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상자 안에는 그녀의 낡은 은색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목걸이는 예전처럼 닳고 낡아 있었지만 민준의 세심한 손길로 깨끗하게 닦여 있었다. 설아 씨, 이 목걸이는 당신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죠. 저는 이 목걸이를 보며 당신의 강인함과 따뜻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목걸이는 우리 가족의 희망을 상징하는 보물이 될 겁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설아는 목걸이를 손에 들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목걸이를 만지며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다시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민준과 은하라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고 그녀는 그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과 절망이 없었다. 그녀에게는 오직 행복과 사랑만이 남아 있었다. 3부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들, 애눅 앵구어이, 추아 엘안, 웨투옹, 민준과 설아의 사랑은 은혜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은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녀는 설아에게 엄마라고 부르며 그녀의 품에 안겼다. 그녀는 민준에게 아빠라고 부르며 그의 따뜻한 손을 잡았다. 그녀는 이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에서 자라게 되었다. 설아는 민준과 함께 렉서스 그룹의 선한 마음 재단을 운영하며 자신과 은하처럼 상처받은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천사가 되었다. 민준은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그녀의 모든 결정을 지지해 주었다. 그들은 함께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설아와 민준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도 진실되고 아름다웠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들의 삶은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봄날의 따뜻한 햇살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였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한설아의 삶은 완벽하게 변모했다. 낡은 옥탑방에 숨어 지내던 과거의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이제 렉서스 그룹의 선한 마음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사회 곳곳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화려해졌지만 그녀의 마음만은 여전히 처음 그대로였다. 소외된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 상처받은 아이들을 보듬는 순수한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설아의 진심 어린 노력 덕분에 재단은 눈부시게 성장했다. 그녀는 단순히 기부금을 전달하는 행정계에 머물지 않았다. 직접 발로 뛰며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다녔다. 그녀는 재단 소유의 병원 차량을 끌고 의료 혜택이 닿지 않는 외딴 시골 마을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의사와 간호사들과 함께 봉사하며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아픈 곳을 살피고 아이들의 예방접종을 도왔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상처를 치유했고 그녀의 진심 어린 미소는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삶의 의지를 되찾아 주었다. 가난으로 인해 배움의 기회를 놓친 아이들을 위해 그녀는 장학사업을 시작했다.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여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도왔다. 어느 날 그녀의 도움을 받은 한 학생이 그녀에게 쓴 편지를 보내왔다. 이사장님, 이 장학금이 아니었다면 저는 꿈을 포기했을 거예요. 이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저도 이사장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편지 속 글씨는 또박또박했지만 그 안에는 감동이 가득했다.
편지를 읽는 설아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었음을 느꼈다. 밤늦게까지 재단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설아는 이준호와 마주 앉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업무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깊은 사랑을 나누는 연인이었다. 준호는 설아의 곁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지수 씨,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요. 지수 씨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야. 설아는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부끄러워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준호의 따뜻한 눈빛에서 그녀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도 진실하고 아름다웠다. 몇 달 뒤 재단에서 열린 연례자선 행사에서 설아는 뜻밖의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행사장 한편에서 조용히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박민규였다. 예전의 오만함과 날카로웠던 눈빛은 사라지고 그의 얼굴에는 겸손함과 반성의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자원봉사자 명찰을 달고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고 있었다. 민규는 설아를 보자 조심스럽게 다가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이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저는 제가 저질렀던 잘못을 만회하고자 여기에서라도 봉사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혹시 제 존재가 불편하시다면 제가 떠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설아는 민규의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규 씨, 저는 이미 민규 씨를 용서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함께 일하면서 좋은 일을 하며 세상에 기여합시다. 저에게 용서를 구하려 하지 말고 민규 씨 자신을 용서하세요. 설아의 따뜻한 말은 민규의 굳게 닫혔던 마음을 녹였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설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민규는 그 후 재단의 열렬한 후원자이자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이서진 또한 후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단의 익명으로 거액을 기부하는 등 조용히 봉사를 이어갔다. 설아의 따뜻한 마음은 그들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고 그들에게 용서와 화해의 길을 열어주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민규와 준호, 그리고 재단의 모든 직원들은 설아를 위해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다. 그들은 설아와 은하의 어린 시절 보육원터에 작은 학교를 세웠다. 학교의 이름은 마음학교였다. 마음학교는 지수가 예전에 살던 동네 근처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세워진 학교였다. 학교의 개교식 날 설아는 준호와 함께 학교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깨끗하게 닦여 빛나는 어머니의 은색 목걸이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교문으로 들어서는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고 은하의 잃어버렸던 웃음소리를 들었다. 설아는 학교 앞에 작은 팻말을 세웠다. 팻말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세상 모든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그날까지 준호는 설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수씨, 우리가 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 거야. 지수씨 덕분에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은하도 목소리를 되찾았어. 당신은 기적 같은 사람이야.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의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낡았던 목걸이는 이제 희망과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그 목걸이를 마음 학교의 교훈으로 삼았다. 마음은 항상 진실되게, 삶은 항상 따뜻하게. 그날 저녁 설아와 준호는 은하와 함께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앞에는 마음 학교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삶보다도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행복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들의 삶은 마치 봄날의 따뜻한 햇살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였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저를 응원해 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병원 로비의 불이 모두 꺼진 자정 한설아. 한설아는 묵묵히 빗자루를 쓸었다. 웅장하지만 텅 빈 복도는 그녀의 고독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는 듯했다. 그녀의 발소리만이 타일 바닥에 차갑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낡고 흰 작업복 차림에 항상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칙칙한 회색 마스크는 그녀의 얼굴뿐만 아니라 그녀의 감정까지도 가리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존재는 마치 병원이라는 거대한 건물에 붙어 사는 그림자 같았다. 낮 시간 동안 활기로 가득했던 복도와 병실들은 이제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환자들이 남긴 쓰레기를 치우고 휠체어 바퀴 자국을 닦아내며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해냈다. 그녀의 움직임은 기계적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듯 늘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과 끝없이 이어진 복도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 또한 이 복도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늘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했다. 누군가 말을 걸어와도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일만 했다. 그녀에게 세상은 이미 너무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었기에 더 이상의 관계는 사치였다. 그녀의 유일한 친구는 손때 묻은 낡은 다이어리였다. 다이어리 안에는 그녀의 어린 시절이 담긴 빛바랜 사진들과 함께 아직 쓰지 않은 빈 페이지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밤이 되면 그 다이어리를 펼치고 아무도 읽어주지 않는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다. 그녀의 글씨체는 깨끗했지만 그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녹아 있었다.